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NBA 느바비큐의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2026년 1월 23일이고요. 네, 오늘 녹화의 첫 번째 주제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건데 이 소식은 이제 굉장히 좀 대한민국 골스 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좀 나왔는데 지미 버틀러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더 이상 올 시즌은 이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됐는데 요 어떤 소식에 대해서 석주님이 간략하게 타임라인처럼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타임라인별로 알려드리면 지미 버틀러가 한국 기준 20일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3쿼터 7분경에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 포지엠스키가 넘겨주는 패스를 받다가 공중에서 다빈 미첼과 부딪히면서 착지 과정에서 넘어졌는데요. 원래 이제 버틀러가 엄살을 부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결국에는 이제 동료와 스태프의 부축을 받아서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이날 경기는 135대 112로 크게 이겼어요. 근데 결과와 별개로 버틀러의 부상 발표는 21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우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 시즌 아웃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이게 심각한 이유는 이미 버틀러가 2018년에 반월상 연골 파열, 그리고 2024년에 우리가 이제 MCL이라고 부르는 내부 측부인대 파열이 됐기 때문에 이미 세 차례 좀 하체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가는 부상을 당한 상태고 일단 이번 시즌은 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은 이 소식을 좀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크게 느낌은 없었는데 뭐 응원팀은 아니시니까. 큰일 났다 이제 골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ACL인데 이미 무릎이 안 좋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복귀해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십자인대면은 그 무릎에서 가장 그래도 치명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내년에 복귀해도 정상적으로 과연 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거의 은퇴 수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도 왜냐면 나이가 89년생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뛰었어도 곧 은퇴를 할 수도 있는 나이여서 뭔가 좀 더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골스 얘기, 지미 버틀러가 없는 골스 얘기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지미 버틀러 얘기를 하면 석준이 이거 받아가지고 버틀러의 어떤 커리어가 이제는 거의 끝으로 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버틀러 개인이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벤치 멤버로 가든 뭐 탱킹팀에서 선발로 뛰든 본인은 프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가 6년, 2년 간격으로 하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큰 수술을 이번까지 포함해 세 번째로 받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수술을 받고 재기량을 찾는 선수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적어도 기량을 오래 유지한 선수들 가운데서는 그런 프로필을 본 적이 없어서 아쉽지만 버틀러를 원하는 팀 자체는 버틀러가 돌아왔을 때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버틀러가 지금 한국 나이로 37 아니면 뭐 38 정도인데 뭐 물론 이제 뭐 은퇴를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는 없고 열심히 이제 재활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 지미 버틀러라는 선수를 두 분은 좀 어떻게 기억을 뭐 기억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어떻게 좀 어떤 선수라고 좀 기억을 하세요? 지미 버틀러가 드래프트 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때 드래프트 때 관심을 받았던 게 그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아세요? 그쵸. 거기 보면 미시키코 선수인데 이렇게 그 백인 가정에 나중에 입양까지 되고 처음에는 그 포스터 차일드였는데 입양까지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나온 대학으로 가서 나중에 좋은 활약하고 NFL에 드래프트가 된 게 영화가 됐거든요. 그 얘기랑 비슷해요. 이 지미 버틀러도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그런 과정에서 자라서 드래프트가 됐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노력파였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우승을 못했지만은 파이널에서 진출을 했고 굉장히 성실한 선수로 알려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에서 약간 좀 문제도 있었고 또 필라델피아에서 버림받을 때도 좀 안 좋았지만은 결국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면서 리그 최고 반열에 오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버틀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작가가 책을 한 권 쓰는 거는 뭐 유행일 수 있지만 2권까지 써야지 진짜 작가다라고 하는 것처럼 버틀러도 파이널을 2번을 갔더라고요. 버블 때 한 번 가고 또 덴버에게 또 패했을 때 그 파이널 2번 간 거 보면 확실히 뭔가 본인이 파이널까지 팀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석주님은 지미 버틀러 어떤 선수라고 좀 생각하세요? 이거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못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 미국 보스턴에서 농구 선수로 고등학교 때까지 뛴 친구가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리키라고 그 친구가 있는데 버틀러를 후원하는 회사가 지금 리닝이라고 중국 회사거든요. 근데 버틀러가 리닝 투어를 갈 때 제가 초청받아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이제 못 갔거든요. 그때 이제 버틀러 썰을 그 친구가 돌려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농구를 하는데 리닝 투어에 초청받은 사람이니까 뭐 기자, 일반인 뭐 이런 사람 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다 같이 픽업 게임처럼 농구를 하는데 트레스 토크를 했대요. 농구를 하는데 너 슛 없잖아 막 이런 식으로 NBA 선수가 자기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다고. 어쩔러도 슛 없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네. 되게 승부욕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버틀러는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단과의 불화가 됐든 선수 간의 불화가 됐든 개인사가 됐든 이거를 뭔가 어른처럼 덮고 성숙하게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선수가 있는 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난 지금 이거 이 자리에서 풀어야 돼. 이거 당장 해결 안 하면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되게 올드스쿨한 마인드가 각인되어 있는 선수로 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버틀러가 그런 또 루머도 있었잖아요. 그 마이클 조던의 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미 조던이라는 별명을 또 얻기도 했는데 좀 위원님 보시기에 좀 닮지 않았나요? 블랙캣 시절 때. 안 닮은 것 같고 그 영화 배우 누구지? 영화 배우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하던데 그 레이 찰스 영화 나왔던 그 배우 누구 이름 뭐죠?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닮은 것 같고 좀 마이클 조던 아들이라고 하기엔 좀 팔이 좀 짧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그 블랙캣 시절에 그 마이클 조던이 약간 외모적으로 덜 여물었을 때 그때는 좀 버틀러가 비슷한 느낌은 그리고 좀 만약에 나더라고요. 마이클 조던의 아들이면은 대머리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아니 어머니 쪽을 따라갔을 수도 있으니까. 네. 참 버틀러가 실력은 정말 뭐 슈퍼스타라고 막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정말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렸던 게 그 진짜 올드스쿨의 대명사. 그래가지고 막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막 타운스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그런 거 막 뭐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젊은 선수들에게 약간 훈장님처럼 뭐라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관련한 에피소드가 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새벽에 막 농구하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 타운스하고 틀어졌고 미네소타에서 버림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성실함의 대명사죠. 어떻게 보면 그 필라델피아 갔을 때도 필라델피아에서 나중에 그 해리스랑 계약하고 버려졌을 때 나중에 뭐 SNS에서 자신이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옛날 잘 느낌이 나타내고 좀 나고. 옛날 스타일. 한 80년대 쳤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선수. 그 3점 슛이 막 그렇게 특출나지 않은 것 치고는 커리어를 굉장히 요즘 메타에서도 잘 끌고 간 것 같아가지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정확히 그거죠.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를 버리고 토바야스 해리스랑 계약을 하니까 통로를 지나가면서 토바야스 해리스 over me 이러면서 이제 계속 외치면서 다 들으라고 기자들한테 외치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좀 인상 깊고 마이애미 시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피디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같은 레벨의 팀을 가지고 본인이 주인공인 팀을 언더독으로 계속 이끌면서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2번의 파이널을 진출했다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이애미를 얘기할 때 에릭 스포엘스트라 얘기를 하지만 마이애미가 템포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수비 농구를 하면서도 이렇게 한 방씩 때리는 농구를 할 수 있었던 건 100% 버틀러가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승부처에서 어쨌든 공격으로 풀어주는 선수가 한 명이 있으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수비만 잘하면 돼. 약간 이런 걸 믿고 좀 다운템포로 계속 밀는 오펜스를 할 수 있었던 건데 버틀러가 떠나니까 마이애미가 바로 승부처 구간은 엉망이 되면서 계속 내리막을 걸었듯이 버틀러는 있을 때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지만 떠나고 나면 저래서 저렇게 했지라고 약간 이렇게 좀 뒤늦은 깨달음을 주는 선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플레이오프에 되게 강했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버블 때 파이널 때 50점 넣고 막판에 막 힘 다 떨어져가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그 A보드 잡고 있었을 때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의 퍼포먼스적인 것도 좀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내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카메라 앞에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굳이 네. 완전 진짜 방전된 느낌이었어요. 방전된 느낌이었고 막 거의 배가 막 들어갔다 놨다 할 정도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고 그때 마이애미가 진짜 아쉬운 게 7차전까지 치르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출혈이 되게 심했어요. 그때 아데바요도 초반에 못 나왔고 그리고 히로 네, 부상이었고 그래서 원래 그 지역 방어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거기서 구멍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밑선에 백인 2명이 장신이어서 그 수비를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수비 못하는 백인들을 커버해준 아데바요가 없었기 때문에 2, 3지 확보가 완전히 공략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거는 버틀러 혼자서 진짜 원맨 캐리를 해서 이겼으니까 전 대단한 선수라고 봅니다. 근데 버틀러는 진짜 모든 소속되었던 팀들마다 그래도 족적을 좀 남겼던 것 같은 게 불수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선상을 할 때도 로즈가 갑작스럽게 이탈을 하면서 뭔가 불스 팬들의 마음이 허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2옵션이었던 버틀러가 굉장히 좀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해주면서 또 마무리를 잘했고 미네소타도 말씀해 주셨듯이 몇십 년 만에 몇십 년은 아니지만 예, 그 플레이오프에 다시 진출을 또 시키기도 하고 또 어디였었죠? 필라델피아에서도 나름 뭐 카와이 레너드의 그 슛이 아니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를 뭐 그런 또 족적을 남기기도 엔비드가 했고 그때 굉장히 좋아했었고 아쉬워했었잖아요. 전할 때. 사실 그 고비만 넘겼다면 필라델피아가 한 번 정도는 그 로스터로 우승을 한번 거머쥘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뭔가 지미 버틀의 은퇴 방송처럼 됐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커리어 말미에 꽤 큰 부상을 당했으니까 지미 버틀러가 어떤 선수였는지를 한번 저희끼리 얘기를 나눠본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버틀러가 아웃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지난 시즌에 버틀러가 합류하고 난 이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리그 한 그 수위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잘 나갔고 올해도 지금 그 버틀러가 다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미 버틀러가 아웃되면서 골든 스테이트의 모습은 지금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석준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이번 시즌 워리어스를 돌아보면 플랜의 버틀러가 좀 녹아들면서 그리고 멜튼이란 자원이 들어오면서 시너지가 점차 전 나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직전 경기까지를 돌아보면 오늘까지 워리어스가 2연패를 했는데 그 전 구간에서는 8경기에서 6승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승세로 가고 있었고 이번 시즌 버틀러가 확실히 워리어스와 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는 걸 보면 워리어스가 버틀러화 됐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 시즌 속공 득점이 12.2점으로 리그 29등이에요. 그리고 페인트존 득점도 43.7점으로 리그 29등입니다. 그러니까 워리어스가 그동안 잘했던 요소들을 많이 포기하면서까지 버틀러를 팀에 녹이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대신 느린 템포로 공격을 자주 하다 보니까 패스에서는 확실한 이점을 챙겼습니다. 리그에서 패스를 339.5에 가장 많이 돌렸고요. 우리가 잠재적 어시스트라고 부르는 포텐셜 어시스트도 57.15 리그 1위, 하키 어시스트라고 부르는 2차 어시스트도 리그 1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프코트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버틀러가 워리어스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워리어스 하면 떠오르는 게 막 조직적인 패스, 움직임, 컷 이런 건데 이번 시즌 지미 버틀러의 아이솔레이션 프리퀀시, 그러니까 빈도라고 부르죠. 1대1을 했던 빈도가 17.7%예요. 그러니까 카와이 레너드, 루카 돈치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팀 내 비중을 따졌을 때. 물론 득점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골스라는 팀 안에서는 버틀러가 혼자 좀 공수 양면에서 그리고 혼자 공격을 할 때 워리어스의 좀 가려운 부분들을 많이 긁어주는 선수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위원님도 혹시 첨언하실 게 좀 있으신가요? 올 시즌 버틀러가 없을 때 지금 2승 6패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버틀러가 가세한 다음에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 수비 다음에 역습, 그 턴오버 이후에 공격이 굉장히 늘어났었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도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거치고 6번 시드로 7번 시드로 그러니까 휴스턴과 붙었잖아요. 휴스턴에게 거의 스윕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몰고 갔는데 그럼 그 시리즈에서 결국 지미 버틀러가 다친 것도 아쉬웠고 그때 빨리 끝냈으면은 2라운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좀 꼬인 게 아닌가 싶고요. 올 시즌 사실 초반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고 부상자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무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인대가 끊어진 부상을 당했고 버틀러가 없으면은 사실 그 그래비티라고 하잖아요. 커리가 물론 그래비티가 있지만은 커리는 공 없이 움직이면서 그래비티를 창출하는 반면에 버틀러는 공을 가지고 수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타격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골스는 그럼 이제 로터리를 노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남은 전력을 추스려 가지고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답이 있어요. 신인을 뽑는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프로젝트 실패했잖아요. 저희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프로젝트 쿠민가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 베테랑의 어떤 성적을 챙겨주면서 유망주를 동시에 키운다 이거는
저는 요즘 같은 메타의 농구에서는 많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트레이드로 2차, 3차적인 선수들 영입해서 재정비한 다음에 플레이오프를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뭐 로터리를 노리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팀이 커리가 은퇴하기 전까지 우승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신인 뽑고 신인이 발전하길 기다리면서 한 시즌 두 시즌을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카메론 부저가 오건 어떻게 되건 그 선수를 축으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 선수를 키워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루키를 데리고 뭐 우승에 도전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예전에 그 디트로이트가 그 2번으로 밀리치치 뽑은 것처럼 결국은 수납이 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때 얻어 걸린 거잖아요. 디트로이트는 그렇게 노리는 것보다는 뭔가 좀 베터랑 괜찮은 검증된 선수를 영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미 버틀러 바꿔서 뭐 AD랑 바꾸자. 뭐 AD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뭔가를 해봐야 되겠죠.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도 8, 90개 기회가 있으면 내년이면 만기니까 아예 뭐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약간 뭔가 되게 팀의 로열티를 짧은 시간이지만 보여줬던 선수를 어쨌든 부상당하자마자 이제 데드라인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부상당하자마자 바꾸는 또 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트레이드가 없다면 트레이드를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드라 함은 굵직굵직한 어떤 트레이드가 아니라면 골스가 지금 전력을 추스린다고 한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반등의 어떤 키포인트는 쿠민가가 조금 잘해줄 수 있는 걸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쿠민가가 잘해가지고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건 이미 다 아는 바고요. 쿠민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고 괜찮은 자원을 받아야 되는데 쿠민가가 지금 트레이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 프리뷰 할 때 그랬잖아요. 쿠민가의 몸값을 올리면서 베테랑들의 그 부상도 관리하면서 성적을 유지하는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지금 버틀러 아웃되고 쿠민가는 같이 떨어지고 성적은 안 좋고. 나름 그 오랜만에 경기 출장할 때 나름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요? 20점 넣고 오늘도 9분 뛰고 10점 넣었어요. 예, 근데 뭐 다쳤죠. 20점 넣고 이기지 못했고. 제가 다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밑에 속보가 뜨더라고요. 쿠민가 출전했다고. 그래서 한국 방송이 아니라 그 외국 방송에서 그래서 뭔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저 골스가 위로 올라가려면 쿠민가를 못 판다고 하면 어쨌든 써야 되는 거에는 동의하시지 않아요, 두 분 다? 계속 그러니까, 수납을 비깅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문제는 쿠민가도 지금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기준이죠. 23일 댈러스전에서 돌파할 때 하체 다치는 바람에 지금 과신전이라고 뜨는데 다행히 뭐 세부적으로 아주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그래도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워리어스의 고민은 팔거나 혹은 팔기를 희망하는 자원들이 전부 다 부상으로 누워 있으니 이거를 제값 주고 받아갈 팀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레이드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워리어스가 어떤 식으로든 좀 의뢰 입장에 강제로 놓였죠. 불운하게. 좀 저희가 다음 주제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마포주와 또 굉장히 또 강한 링크가 또 있었던 물론 뭐 한간에는 아니다. 접촉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트레이드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일 것 같긴 한데 워리어스 저희가 뭐 어떤 선수를 데려오자 막 이런 거는 많이 뭐 예측도 해봤으니까 그런 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지금 전력에서 진짜 변동이 없는 상태로 가기엔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주목할 만한 선수가 좀 누가 있을까요? 버틀러의 공백을 좀 채울 선수 쿠민가가 아니라면 저는 막 가능하면은 슛이 되고 이런 선수를 원해서 제가 만약 단장이면은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없긴 하지만 지명권을 날려서라도 뭐 뽑아온다면은 저는 마카넨 같은 애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같은 애를 넣으니까 항상 되게 싸 보이는데요. 네. 외곽이 되고 네. 신장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필요한 부분을 다 채울 수 있거든요. 외곽되고 신장되고 지금 리바운드가 굉장히 약한 팀이고 높이가 약한 팀이잖아요. 그걸 메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마카넨 같은 애.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이 미드 시즌 트레이드는 언제나 어렵잖아요. 난이도가. 왜냐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오프 시즌 트레이드보다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할 시, 불가하다고 할 시 이 지미 버틀러의 플레잉 타임을
저는 이제 쿠밍가가 먹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니까 쿠밍가는 좀 별로일 수 있다라고 하시니 그 플레잉 타임을 어떤 선수가 조금 많이 좀 그러니까 멜튼이 가장 유력한데 그렇게 되면은 가드들만 또 너무 많아지는 거. 너무 작고.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선수를 주목해 보자. 약간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근데 워낙 또 작은 걸 선호하더라고요. 자꾸 스티브 커가 보면 작은 라인업을 자꾸 쓰는데 그러니까 리바운드 많이 밀리고 공격 리바운드 뺏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냥 그 포스트하고 그린 빅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주전으로 나오는 기산토스 뭐 이런 애들을 중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사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가 좀 많이 출전을 할 거다. 네. 약간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이 올해 기업 받았고 잘했잖아요. 근데 뭐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 라인업으로는 쉽지 않죠. 산토스. 이게 그러니까 기록적으로만 분석을 해보면 버틀러가 갖고 있던 아이솔레이션 프리퀀시 27.7%를 분산해줄 선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워리어스가 느린 템포로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커리가 공이 없을 때 압박을 빨아주고 안쪽에서는 버틀러가 혼자 공 잡고 압박을 빨았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3점 혹은 컷인에 위치하면서 이걸 연쇄다발적으로 찬스를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워리어스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멤버를 분산시켜서 이거 효율을 내야 되는데 그럼 저는 페어링 해야 되는 선수는 일단 포스트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기산토스 혹은 포스트 둘이 고정된 상태에서 멜튼이랑 한번 빅 앤 스몰처럼 조합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벤치 라인업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은 근데 얘도 팔아야 되긴 할 텐데 아마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도 물론 이제 출전 시간이 꾸준한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안 그러면 남아있는 빅이랄 선수가 없어요 사실 이 팀에. 그래서 아마 빅맨들이랑 많이 조합을 해보면서 최적의 페어링을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위원님께서 워낙 스몰 라인업을 만족을 합니다. 커가. 그러니까 리바운드 열세가 있어도 우린 장점으로 이걸 덮을 거야라는 의도가 너무 느껴져서 사실 그렇게 큰 반전이 있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나름 그 아이솔 플레이어의 모습을 가끔씩 내는 모제스 무디는 좀 어려울까요? 모제스 무디가 그래도 사이즈도 필요하죠. 외곽도 되고 괜찮은데 근데 그래가지고 버틀러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모로 골스는 사실 뭐 골스 팬들이 아무래도 이 방송을 많이 볼 테니까 뭐 아예 뭐 모든 활로가 막힌 거는 아니지만 올 시즌은 사실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 정도에서 시즌이 마감될 확률이 가장 많겠네요. 네. 근데 지금 지명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1라운드 지명권 거의 살아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만약에 욕심을 낸다면 트레이드 해야죠. 사실 1라운드 지명권을 가지고 좋은 애를 뽑을 수 있지만 그 뽑아가지고 키울 여건도 안 되잖아요. 이 팀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솔직히 올 시즌은 만약에 하위권으로 간다면은 로터리 픽 노린다면은 가져볼 수 있겠지만 뭐 다음 시즌 거나 뭐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얹어가지고 쿠밍가 보내고 괜찮은 하나 데리고 오는 게 내년 시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쿠밍가 오프 시즌 때 진짜 헐값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저도 동일한데 일단 저는 현재 상황이 B라고 치면 저는 냉정하게 저도 위원님이랑 비슷해요. 트레이드 잘하면 적어도 A 마이너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대신 무조건 픽이 들어가야겠지만 저는 지금 빨리 트레이드 마감되기 전에 빅 알아봐라. 빅 알아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있는 자산 커리 빼고 진짜 다 내준다 생각으로 싹 다 바꾼다 생각으로 그냥 아예 제대로 멤버저만 다시 하면 저는 다시 상위권으로 아주 탑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미드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트레이드가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트레이드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쿠밍가 보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내야죠. 그렇게 될까요? 그 여태까지 못 팔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워리어스가 그동안 안 팔았던 건 쿠밍가를 그나마 좀 믿어 써보려는 그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마카넨을 실제로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믿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서 결국 또 시간을 허무하게 보낸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단을 내렸으면 저는 어떻게든 워리어스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커리의 황혼기가 더 이상 버려지는 걸 구단 측에서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된 게 쿠밍가뿐 아니라 지명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지명권 얹으면 되죠. 가능하다고 보면 무조건 돼요. 무조건 봅니다. 돼요. 예. 한간에 이제 골스 팬들끼리 그런 막 감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리의 마지막을 어느 정도 예우만 해준 상태에서 미래를 준비하자, 아니면 커리 시대의 에라를 완전히 불태우자, 뭐 이런 것 때문에 픽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나름대로의 그게 있었는데, 버틀러의 아웃으로 이제는 선택지가 그냥 다 던져서라도 마지막을 태우자, 뭐 이런 결론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제 이 팀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왜냐면 이 팀을 공략하는 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그래서 무조건 트레이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스포츠는 이 페이퍼 그런 어떤 그 탁자 위에서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아마 버틀러 이탈로 굉장히 힘이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커리가 뭐 그런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실망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뭔가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빠르게 좀 해가지고 정말 커리가 조금 더 신바람 나게 농구를 할 수 있다면, 커리만 신나면 사실 골스가 웬만큼은 또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니까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준비하신 내용 중에 좀 더 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게 좀 있나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멜튼 안 갈았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는 건강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커가 버틀러 없네, 멜튼 갈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멈추셔라. 예, 안 됩니다. 네. 근데 뭐 철광한 무디가 있잖아요. 무디는 항상 잘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님도 혹시 특별하게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이 퍼스트 에이프런에 들어있는 팀이기 때문에 연봉 조정 이런 것도 되게 힘들죠. 쉽지 않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명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27, 28, 29, 31, 32 이 중에 뭐 한두 장 태우는 거는 나쁘지 않다. 어차피 커리를 위해서 마지막 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까운 28 정도 예, 하나 보내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커리가 다음 시즌 만기지만 또 연장 계약을 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뭐 한 2, 3년 정도 더 커리가 뛴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픽은 그다지 엄청난 가치를, 커리 아웃된 다음 해가 뭔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그때까지는 한 장 정도는 저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어쨌든 위기의 골스지만 시즌은 끝난 게 아니니까 저희가 어떻게 또 시즌이 진행될지 함께 또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르바비큐의 그 지미 버틀러 시즌 아웃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